안녕하세요. 제약바이오의 주간 이슈부터 다음 주 이슈까지 쌈박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제박캘린더의 전혜영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이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하며 관련주와 함께 제약바이오도 반등을 시도했던 한 주였죠. 25일 기준 코스피 의약품 지수는 전주인 18일보다 약 4.2% 증가했고, 같은 기간 코스닥 제약지수는 약 1.6% 올랐습니다. 그럼 이번 주 제약바이오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소식부터 보셔야겠죠. 원숭이 두창은 수포성 발진과 발열을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 20개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잠복기가 최대 3주로 길어 이미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보건당국은 해외 입국자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지는 않은 질병이기 때문에 추가 검역 조치나 백신 접종 등은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원숭이 두창은 변이 가능성이 낮아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원숭이 두창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자 관련주로 묶인 기업들은 모두 급등했는데요. 과거 약독화 두창 백신 개발 연구를 진행했던 녹십자 MS, 국내에서 유일하게 천연두 백신을 생산하는 HK 이노엔, 원숭이 두창을 검출할 수 있는 실시간 유전자 검사 특허를 보유한 미코 바이오메드, 또 미국 키메릭스가 개발 중인 천연두 치료제 원료를 공급하는 파비셀 등이 관련주로 묶였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원숭이 두창이 실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들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원숭이 두창 이슈에 빠르게 탑승하려는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현대바이오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CP-CoV03을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FDA에 패스트 트랙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관련주로 묶인 HK 이노엔 역시 원숭이 두창 관련 초기 임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녹십자 측은 개발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글로벌 제약사인 모더나도 원숭이 두창에 대한 mRNA 백신을 개발하겠다며 곧바로 전임상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관련 소식들도 알아보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첫 바이오시밀러 HD201의 유럽 허가가 불발됐습니다. 성공적으로 임상에 마쳤음에도 EMA는 임상용 제품과 상업용 제품의 동등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측은 동등성 판단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로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재심사 청구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재심사 과정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항암제 아바스틴의 개발사인 제넨텍과 글로벌 특허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셀트리온은 허가만 완료된다면 특허 분쟁 없이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 CTP16을 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국내 식약처와 미국 FDA, 유럽 EMA에 판매 허가를 신청했고 연내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 후 신속한 글로벌 공급을 위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공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GC 녹십자는 식약처로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4제 복합제인 로제텔필의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앞서 며칠 전 유한양행도 4제 복합제 듀오웰 A+정을 허가받았고 지난해에는 한미약품이 4제 복합제를 가장 먼저 출시한 바 있습니다. 성인병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환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3제, 4제 등 복합제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건데요. 앞선 3사뿐 아니라 종근당, 대웅제약, 일동제약도 4제 복합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어 시장 경쟁은 매우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메드팩토는 항암제 벡토서팁의 병용요법 임상 이상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임상 철회에 대해서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조기 상용화가 가능한 암종의 임상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내가 산 제약바이오 주식은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키움증권에 따르면 하반기엔 제약바이오 섹터의 투심이 개선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새 정부가 관련 산업 육성에 우호적인 데다 올해 중으로 20개 이상의 임상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기술 거래와 소규모 M&A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이처럼 하반기와 내년이 더욱 기대되고 있는 만큼 저희 제박 캘린더와 함께 이 소식들 함께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박 캘린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